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오늘은 본인의 양심상, 그러니까 피해자인데 본인의 양심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뭔가 뭐 마음에 꺼리 껴지는 부분이 있는, 좀 껄끄러운 부분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영상이에요. 물론 지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냥 없는 것도 지어내가지고서 아프다고 거짓말하고서 뭐 병원에 누워있어가지고 빨리 보험사 담당자가 와가지고서 한 150만원 200만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양심에 걸리고 그런 거 없죠. 근데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목이 원래 아팠어. 근데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목이 조금 더 아픈 것 같긴 한데 원래도 나는 내 목의 치료에 대해서 치료비를 쓰고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치료비를 공짜로 받으려니까 뭔가 좀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이제 양심상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근데 양심상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다 돼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치료 받으시라고 보험사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했던 거예요. 허리가 아픈 사람이야. 근데 허리가 아픈 사람은 교통사고가 나면은 허리가 더 아파지기가 쉽겠죠. 그게 디스크가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복잡해지긴 해요. 왜냐면은 이게 그때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보험사가 그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해결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접촉사고 해가지고서 이게 한의원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접촉사고라든지 교통사고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상하다 내지는 본인의 양심상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굉장히 바르게 살아온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늘 제가 얘기해왔던 부분인데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부 환자분들은 별로 안 아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별것도 아니고 톡 부딪혔는데 정말 아프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보고 다 손가락질 하죠. 저거 나이롱 환자다고 이거 뭐 아프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국과수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마디모 신청을 하겠다느니 뭐 그딴 놈들도 많잖아요. 이거를 보험사 담당자들이 좀 못되게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지나가다 보면은 이거 뭐 당신 원래부터 아팠던 거 아니냐 이거를 가지고서 뭐 허리는 언제든지 아플 수 있는 건데 굳이 교통사고 난 김에 지금 괜히 시간 질질 끌면서 치료 받아가지고서 뭐 합의금 얼마 안 줄게요 뭐 그렇게 하는 이상한 놈들이 있죠. 근데 기본 서류가 있어요. 어디 갔냐, 이건 법에서 정해진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그런 시행령이라든지 수가에 대한 준칙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말할게요. 3. 다만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명시돼 있어요. 이렇게 다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를 환자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장난질 칠 생각만 하는 거죠. 일반인들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뭐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색안경을 쓰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 돈 벌어먹으려고 뭐 없는 말 지어낸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프지 않은 사람들을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수작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 법에 나왔다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그 대상은 제일 신뢰도가 높은 거는 보험사 자체죠. 보험사가 해야지. 그런 거는 보험사는 자기 가해자에 의해서 다친 피해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다 알려주고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걔네들은 안 하죠. 자기들은 이따가 나중에 합의를 보고, 그러려면 합의를 보려면 좀 사기를 쳐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잖아. 그래야지 조금 치료를 좀 중간에 중단하기도 하고 합의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냥 적당히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지 돈이 되는 건데
이건 메르치 화재에서 일반 환자분들한테 보내는 공문 같은 거예요. 다른 보험사는 이런 거 잘 안 보내요. 보내더라도 뭐 어딘가 숨겨가지고 이렇게 문자 구탱이에다가 적었든지 이럴 테지 아마도 잘 안 보이게끔 뭐 이런 거 보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누가 다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읽어보겠어. 다시 읽어볼게요. 좀 어려운 말이 많잖아요.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그러니까 내가 원래 목이 아팠던 사람이야. 뭐 일자목도 있고 맨날 컴퓨터 작업하고 뭐 핸드폰부터 보다 보니까 뭐 거북목도 있다고 하고 늘 아프고 뭐 이런 게 있었어. 어깨도 늘 굳어 있고 다들 있잖아 그런 거. 저 때만 해도, 그러니까 제가 대략 한 20년 그때쯤에 그때 교과서상에 일자목, 거북목이라는 게 있다. 근데 실제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런 보고가 외국에는 좀 있다. 뭐 이런 게 그런 식으로 나와 있었고, 간혹 교통사고로 인해서 일자목이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좀 옛날 얘기긴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천장 근처에다가 텔레비전을 박아놓는 게 유행했던 때가 있어요. 돈 많은 집에 가면은 다 텔레비전이 천장에 붙어 있어. 이렇게 맨 위쪽에. 그랬던 적이 있어 옛날에. 그때부터 갑자기 목이 안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일자목 같은 진단이 점점 좀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랬다가 뭐 그런 환자들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아이폰이 딱 나오자마자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죠. 일자목 환자가 정말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는 모든 직업군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이 다 일자야. 기본이 그래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오래 하는 사람들 있죠? 다 일자야. 안 고쳐져,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목이 아픈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럼 교통사고 난 다음에 목이 다치면 뭐 원래부터 아픈 거니까 뭐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죠.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라고 했잖아요. 기존 질병, 뭐 평상시에 목이 아팠다든지 이런 것들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사고가 나면 더 아파져요. 누구나 다. 당연하지. 목이 멀쩡했던 사람이 있다고 쳐. 목 근육 운동을 정말 많이 해가지고 레슬링부가 교통사고 살짝 톡 부딪혔어. 그 사람이 목이 아플 것 같아요? 안 아파요, 그 사람들은. 목을 혹사시킨 적도 없고 목 근육을 그렇게 단련해놨는데 그게 다치겠어? 그 정도로 접촉사고로 안 다쳐요. 그러니까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그러니까 원래 목이 아픈 사람이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교통사고,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아까도 얘기한 거, 원래 목이 아프던 사람이면은 당연히 더 아파지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여기까지 끊어야 돼요. 그 뒷부분은 좀 지웠다가 좀 다시 이어보면은,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동차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자기들의 피해자지, 자기 고객의 과실에 의해서 다친 피해자들한테 보내는 공문에 나와 있는 글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정말 이제 순수한 분들이죠. 원래 나는 목이 아팠어.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목이 더 아파졌어. 근데 이거를 자동차 보험사에다가 청구하는 건 내 양심상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건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죠. 근데 이거를 강제하거나 이거를 평가하거나 이거를 지가 다친 거 아니라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뭐 법에도 있고 보험사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보험사는 무조건 환자가 아프다면 아픈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뭐 특가법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요. 보험만 가입돼 있으면은. 그런데 어쨌건 보험사는 결국에는 가해자의 대리인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 사건이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목을 빡 때렸어. 그래가지고 목이 아프대. 그래가지고 변호사가 출동해가지고서 뭐 좀 합의 좀 해주세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걷다 대고서 목이 원래도 아프셨을 것 같은데, 우리 의뢰인께서 뭐 때려가지고 아픈 게 아니라 원래도 아팠는데 그 아픈 거 치료하는 김에 그냥 잘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엎어져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순 없잖아요. 자기가 목을 때렸으면은 목을 때린 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좀 해줘야겠지. 그렇겠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정말 순수하고 영혼이 맑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니야.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내 종교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나는 이런
잘못된 혜택을 취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해오던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목이 아팠다 쳐요. 목이 아팠던 게 대략 수치가 17이야. 내가 17 정도 아팠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38만큼 아파졌어. 그러면은 적어도 일반적으로 평균 17 이하로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치료를 정말 받으셔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가해자가 나를 더 안 좋은 단계로 한 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시켜놨는데, 근데 그냥 이걸 넘어가 주면 안 되죠. 이거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꼭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면 다른 피해자들이 보험사한테 당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보험사가 뭐 요즘 다 이렇게 해. 너 원래 허리 아팠잖아. 그러니까 허리 아팠으니까 여길 쳐다보게 해야 되는 거야? 허리를 아팠으니까 허리 아픈 거 원래도 있었었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합의해. 그거 가지고 너 양심도 없이 응?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안 되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정말 양심에 따르시는 분이라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전에 아팠던 정도 수준까지는 갈 때까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치료를 잘 받으세요. 그 다음에 합의해야지. 그걸 뭐하러 뭐 미리 합의하고 그래. 구절이 더 추가로 있으니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또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통사고 났어. 네. 교통사고를 겨울에 났어. 그래가지고 원래 잘 가고 있었는데 교통사고가 딱 나와가지고서 교통사고가 나면은 밖에 가가지고 사진도 찍어야 될 테고 뭐 블랙박스 있는지 확인도 좀 해야 될 테고 가해자하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 있는 사이에 감기에 걸렸어. 그러니까 그 감기에 대한 치료를 해주쇼, 이건 안 돼요. 그건 여기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기 해당되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의나 과실 없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술을 했어. 팔이 부러졌거든. 팔이 부러져가지고 뭐 수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은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다가 낮은 확률로 그 복합통증 증후군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냥 칼 됐는데 그걸로 인해서 평생 동안 장애를 앓게 되는 게 있어. 정말 억울하죠. 겨우 그냥 뼈에 금 간 거나 막 살짝 부러져가지고서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것 뿐이었었는데, 물론 금 간 거 가지고 수술하진 않지. 그러니까 복합골절이 발생해가지고서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원인을 알 수 없게 현대의학에서 아직 몰라요. 물론 한의학도 잘 몰라. 왜냐면은 그 자체가 알려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뭐 치료 처방이라고는 진통제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든 좀 덜 아프게 만드는 게 주 목적이 되니까. 한방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혈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뭐 그것도 강력한 어혈치료제를 써야 돼요. 아주 강력한 거를. 그러니까 평생 동안 진통제를 드시고 살아야 되는 그런 병이 생겼어. 이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의사가 뭐 잘못했나? 그건 아니지. 정말 낮은 확률로 그럴 가능성이 가끔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정말 운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했으면 뭐 치료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평생 동안 치료 받아야 될 테니까 그 모든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은 갈아입어야지. 가운도 안 입네.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되고 기존 질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됩니다. 1.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된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기존 질병 및 해당 자동차 사고와 관련이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 환자 측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3. 다만 기존 질병이라고 하여도 당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 또는 자동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진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진료비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니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끝! 됐어.